부정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전거 못하는 사람 손 있는데? 있어요. 자전거 못하는 사람 있습니다. 우리 엄마 내가 가르쳤어. 자전거 탈 줄 알아. 네, 네발 자전거 3살도 타요. 보행기 아니야? 보행기. 네. 보행기. 보행기 무슨? 네, 자전거 못하는 사람 꽤 있는데 이제 자전거도 우리 어머니 제가 가르쳤는데 봅시다. 자전거가 되게 신기한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은 자전거 자주 타는 사람들이나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해요. 자전거를 생각해보면 이거는 이해해. 뭐냐? 이거를 직관적으로 알아요. 느리게 달릴 때랑 빠르게 달릴 때랑 뭐가 더 편해요? 빠르게 달릴 때 훨씬 더 편해요. 훨씬 더 편하거든요. 균형 잡기 되게 편해요. 느려야 돼 균형 되게 힘듭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지금부터 봅시다. 네, 생각해보세요. 자전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줄 거야. 이 사람이 왼쪽으로 넘어질라 그래.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야 될까요? 오른쪽으로 꺾어야 될까요? 왼쪽. 오른쪽으로 꺾어야 반대 방향. 정답은 왼쪽입니다. 얘가 되게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사람들이 자전거 맞아 왼쪽. 왜냐면 내가 이렇게 기울면 이 방향 핸들을 꺾어야 안 넘어져요. 실제로 반대로 하면 더 빨리 넘어집니다. 더 크게 빨리 넘어지거든요. 이런 형태로 자전거를 탈 때는 이런 형태로 우리는 운동을 배울 때 실제로는 지금까지 뭐만 배웠냐면 자전거 앞으로 나아간다 선형 운동만 배웠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 물체들에 대한 물체들에서 운동을 할 때는요 선형 운동만이 아니라 뭐도 있냐 회전하는 운동도 같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두 개 다 같이 이루어져 있는 게 우리 고전역학에 대한 물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뭐 할 거냐 일단은 편하게 회전 운동에 대한 얘기를 이 챕터에서 계속 할 겁니다. 이 챕터에서 우리가 뭐만 할 거냐면 반지름이 변하지 않는 얘가 0인 아이들의 원운동만 이야기할 거예요. 원운동만 이야기할 거고 뒤에 넘어가서 우리는 챕터 R3 가서는 뭐 할 거냐 얘도 0이 아닌 상태일 때 변화하는 걸 배울 겁니다. 얘가 케플러 행성의 운동이에요. 여기까지 나아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거를 선형 운동과 회전 운동을 같이 병화시키는 자전거의 운동을 이해하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갑시다. 회전 운동을 이야기하려면 새로운 물리량의 정의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는데 뭐냐 우리는 각에 대한 이야기부터 갈 겁니다. 각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지 않게 이미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많이 배워요. 각을 여러분 생각하면 30도 뭔지 알아요? 45도 뭔지 알아요? 60도 뭔지 알아요? 이 전부 다 뭔지 압니다. 근데 이때 배웠던 각은요 여러분들 뭐냐 60분법이라는 각이에요. 60분법으로 표현한 각입니다. 근데 이제 물리에서는 이렇게 표현하면 물리 계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물리랑 새로운 각에 대한 표현 방법이 필요한데 그거를 호도법이라고 해요. 배우신 분들은 좀 알 겁니다. 이 호도법은 뭐로 표현하냐? 각의 정의를 뭐로 표현해요? 반지름이 R이고 R인 부채꼴일 때 이 부채꼴 사이에 반지름과 같이 이루는 이 도형을 뭐라 하냐? 각이라고 합니다. 호도법에서는 얘의 각을 뭐로 표현하냐? 얘와 얘의 길이로 표현해요. 반지름 R과 호의 길이의 비율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냐? 각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반지름 분의 호의 길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게 호도법의 정의입니다. 말 그대로 뭐냐면 각을 길이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얘가 같은 반지름이더라도 호의 길이가 작은 건 각이 작고요. 같은 반지름이더라도 호의 길이가 길면 각이 크다라고 정의합니다. 이렇게. 그러고 나면 얘네들이 뭐냐 호의 길이는 차원이 미터예요. 그리고 반지름도 차원이 미터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게 세타의 차원은 무차원입니다. 무슨 얘기냐? 차원이 없습니다. 그냥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각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쓰느냐 단위를 보통 라디안이라고 라디안에서 RAD만 따다가 쓰긴 씁니다. 근데 실제로는 없는 차원이다, 무차원이다 라고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없는 차원이다, 디벨레스라고 이야기하고요.
호도법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60분법과 호도법을 연결시키는 방법은 이겁니다. 우리가 한 바퀴를 둘러요. 그러면 우리가 전체 한 바퀴 돌면 몇 도니? 360도죠. 그럼 호도법에서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반지름이 R이야. 네, 한 바퀴를 둘러요. 이때 호의 기대는 몇이야? 2파이라죠. 그래서 이때 얘 중심각을 뭐라고 뒀냐? 2파이라고 둡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2파이가 360도랑 같은 값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요 파이를 180도라고 보통 생각하면 좀 더 편하고요. 얘를 보통 이야기할 때 파이로 나눠서 1은 파이분의 180도 그리고 이때의 각을 뭐라고 하냐? 보통은 라디안 이렇게 씁니다. 네, 이렇게 쓰고 아니면 1도 같은 경우에는 180분의 파이 라디안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때 숫자 1은요 정말 숫자 1입니다. 그리고 이때 파이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야? 여기서 왔기 때문에 3.14 아시는 분? 1592 또 아시는 분? 6535 많이 하네. 오케이 또 아는 사람? 3호 아니에요? 65 354 나 몰라. 나 딱 여기까지만 알아. 그 다음 몰라. 이건 알아. 1992년도. 임지우해라. 오씨. 오케이 여기까지는 아는 사람 좀 있더라. 좋아. 1392년도. 조선시대. 오 좋아 여기까지는 알잖아. 좋아. 1792년도. 심리학료. 신민이 맞아요. 몰라? 나도 몰라. 나도 몰라. 했는데 나도 1호니까 이렇게 하면 야 근데 여기를 어떻게 하는 거야? 6535는? 6535? 6535? 나 원숭이가 이거 어떻게 알아? 치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나는 40평생 처음 알았어. 여기까지도 누가 임지우애란이래 이래서 알려줘가지고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이 파이가 3.14고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파이가 180도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3.1415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1라디안은 약간의 어느 정도냐면 57.3도인가 뭐 하여튼 이 정도 돼요. 네, 이런 형태 된다라는 거고요. 네, 여기까지는 몰라도 되지만 최소한 이 정도를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보냐 60분법 호도법으로 바꾸는 거는 알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30도 같은 경우에는 180의 6분의 1이니까 얘는 6분의 파이라고 이야기할 거고요. 45도 같은 경우에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뭐냐 우리는 이제 파이 각도에 익숙해지자라는 겁니다. 이 파이 각도에 익숙해지셔야 된다. 왜? 계속 가서 갈수록 이제 물리상 파이밖에 얘기 안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 각이요. 세타가 변화하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이 세타를 이야기하는데 이 각이 생각해보면 회전운동한다라는 건 이 세타가 시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있던 게 우리가 이런 형태로 변할 거라고 그래요. 이렇게 회전운동할 때 원운동을 할 때 얘네들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데 이 델타 세타를 뭐로 나눠주면 시간에 따라 나눠준 걸 뭐라고 하느냐 각속도라고 정의해요. 네. 각이 변하는 속도를 얘기하는 얘기입니다. 얘가 평균 각속도를 이야기하고요. 당연히 우리가 여기서 뭐를 세타 t를 0으로 보내면 결국에는 뭐냐 이 각에 대한 변화량이 변하는 속도 뭐냐 dt분의 d세타로 쓰고요. 얘가 dt분의 d세타로 두고 얘를 각속도라고 정의합니다. 얘가 angular velocity라고 이야기해요. 각속도입니다. 그러면 얘가 원운동을 하는데 말 그대로 얘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얘네들이 각이 변하는 속도예요. 각이 변하는 속도고 얘네들의 단위를 비교하면 단위는 뭘까요? 라디안 퍼세크라고 써도 되고요. 라디안이 원래 없는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퍼세크라고 쓰셔도 되고요. 네, 얘를 이렇게 인버스로 쓰셔도 됩니다. 다 맞습니다. 보통 헷갈리니까 라디안 퍼세크를 더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저도 아마 라디안 퍼세크를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얘네들에 대한 건 얘도 속도잖아. 앵귤러 벨로시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냐면 이 회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도 있고 느려질 수도 있어.
그렇게 속도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게 뭐야? 네, 이 델타 t분의 델타 오메가를 이야기하는 게 평균 가속도가 될 거고요. 네, 얘가 어떤 가속도 알파 a 부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당연히 뭐 이거 건너뛰더라도 시간에 따라 얘가 변하는 속도다라는 걸 뭐라고 하느냐, 얘를 각 가속도, 네, 앵귤러 악셀레이션 맞아? 엑셀레이션 맞아? 하여튼 중요한 건 얘를 각 가속도라고 이야기해요. 네, 각에 대한 속도고요. 얘네들 단위는 비교하면 얘네들을 또 시간차로 나눴기 때문에 라디안 퍼 세크 제곱이라고 쓰거나 얘를 똑같이 네, 퍼 세크 제곱 또는 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네, 차원이 이런 형태다 정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가 각이 변하는 각속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을 배울 때 우리가 얘네들을요 약간은 선형운동이랑 같이 비교하는 게 되게 편합니다. 얘네들을요 이렇게만 보면 너무 어려우니까 얘는 선형운동이랑 비교해서 정리하면 되게 편해요. 우리가 위치를 미분했더니 시간에 따라 미분했을 때 뭐였고 속도였고요. 속도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어? 얘가 가속도였었잖아요. 네, 여기 각도 똑같습니다. 각 같은 경우에도 뭐 하느냐, 이 세타를 시간에 따라서 미분한 게 뭐고 오메가고요. 오메가를 시간에 따라 미분한 게 뭐예요? 얘가 각각도 알파로 없습니다. 그게 우리 앞에서 봤던 거기서 봤던 미분에서 봤던 얘가 dt분의 d, dt분의 d 세타 또는 세타 도토서 봤던 이거예요? 얘가 얘야? 어제 봤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얘를 통해서 얘를 증명하고 얘를 썼었잖아요. 얘를 뭐 하면 돼? 적분하면 되고 시간에 따라 적분은 됐잖아. 똑같습니다. 네, 각에 대한 회전운동도야 뭐 하면 되느냐? 얘네들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고 얘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됩니다. 각속도 같은 경우에는 뭐를 하면 돼? 각가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시간에 따라.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알파 t가 될 거고요. 초기 각속도가 있었다고 치면 오메가 제로. 이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각의 변이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우리 뭐 하면 돼? 이 각속도를 적분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를 적분하면 오메가 제로 2분의 1 알파 t 제곱 더하기 오메가 제로 t일 거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혹시나 맨 처음 시작하는 위치가 있었다고 치면 세타 제로 뭐 이 정도 있을 거고요. 없으면 그냥 삭제시켜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이것도 구할 수 있겠다. V에 대한 식 뭐냐? 네, 세타에 대한 식. 두 식에서 뭐를 소거하면? T를 소거하면 얘를 적을 수 있겠다. 왜? 우리는 요거 알고 있잖아. 둘에서 T를 소거한 식이 뭐야? EAS는 에너지 사각동식이죠. 네, 얘도 나중에 가운동량의 에너지에 관한 식이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얘는 이 가속도에 해당하는 비슷한 거 각속도, 위치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거 각, 그 다음에 속도에 해당하는 거 뭐? 각속도. 실제로 요거 둘에서 T 소거해도 얘 나옵니다. 그러면